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1일 오후 12시 3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힘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보수가 저 정도로 썩어 뭉거리시면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습니다. 저렇게 부정부패가 가득 차고 결기도 없는 태물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하나 이기겠다고 아무리 뭉쳐봐야 못 이깁니다. 연금개혁이 어제 모수개혁을 했다 그러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일반 필부로서 연금개혁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고 불리하고 또는 정치 지형을 갖다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금개혁은 구조개혁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진보들이나 보수들이나 그게 다 이익단체에 사로잡혀서 표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놈들은 진보청이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힘 놈들은 태물관료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운 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겁난다는 거죠. 밑바닥부터 드러내기려면은 그게 구조개혁이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직능단체,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 그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특혜를 받고 일반 국민들은 평균적인 임금을 따지면은 공무원, 교사, 군인들보다 평균적인 연봉이 못한데 왜 그들은 나라에서 9%씩을 그 지원하면서 그 공무원, 군인, 교육연금 이런 거는 매조 10조씩 공무원은 한 10조, 군인도 한 7, 8조, 교육연금도 한 7, 8조, 10조 왜 30조씩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왜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느냐 이거죠. 또 그들은 직장의 안정성도 있다는 거죠. 정년도 보장되고. 근데 일부 국민들이 평균적인 연봉이 3천 몇만 원인데 그들의 평균 연봉을 따지면은 연금을 빼고라도 국민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거부터 계획을 하라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한다지 않습니까? 양쪽 다 공무원 눈치 보고 군인 눈치 보고 교직단체 교직을 눈치 보니까 그들이 합하면 250만 명 됩니다. 4인 가족이면 1000만 명의 표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모수개혁이라도 일단 해가지고 급한 불을 끄고 또 다음에 또 연금개혁을 하면 됩니다. 그거마저 반대하는 놈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준석 그 양아치 같은 놈, 유승민 같은 놈, 한동훈 같은 놈이 2030의 표를 이용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럼 어떡하라고? 고고TV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안철수가 할라리를 갖다가 네가 세계적인 AI 스카, 인문학 스카를 만나는데 제명이가 네가 토론하자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AI 특위위원장으로서 양쪽 다 너는 왜 그걸 꽁무니 빼고 할라리 만드느냐? 그걸 아펙 정상회담에 오는데 아펙 어디서 초청해가지고 오는데 네가 뭘 안다고 AI를 갖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느냐? 나부터 하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총알을 맞고도 총상을 입고도 위대한 미국 화이팅을 외치하는데 너는 여기 끓기고 나서 죽은 듯이 누워있어고 하고 부산대 응급을 하고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면 당장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헬기부로 갈 쓰고 서울대까지 갔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조금의 논리적인 비약은 있어도 이걸 일을 하니까 이게 얼치기 시사평론가들이 안철수답지 않다. 그럼 안철수다운 게 뭔데? 안철수는 항상 밟히고 안철수는 항상 공격을 않고 너희가 밟으면 밟은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그
그러니 사과하래요. 뭘 사과를 해? 이재명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안철수 계속 터뜨리죠. 최상목이 너 조심해. 너 체포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치기 평론가가 이 정치꾼들을 보면은 안철수답지 않다. 뭐 어쩌라고? 그리고 저 천하라민남이 쪽고 뚱땡이, 박만주하는 뚱땡이. 그놈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준수가 그놈 사기꾼이에요. 그놈이 이거 폐륜이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목 상처에 대해서 껄켜서 누워있었다 그러나 폐륜이다. 안철수가 뜨질 못하니까 조급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죠. 이 나쁜 새끼들입니다. 너희는 뜨냐? 너희는 이준석이가 그렇게 쌈마 양아치식인 발언을 하고 허나 쫓아내고 그러면서 너희는 뜨냐? 하나도 안 뜨지 너희들도. 응? 근데 제가 한탄스러운 것은 이런 거는 당에서 지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당에서 안철수를 무시하고 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안철수가 지금 고구무하게 싸우는데 오늘도 나와가지고 사과할 생각 없느냐? 너가 뭐 사과해? 이재명이 사과하라. 최상무한테 말이야 너 체포당할 수 있어? 몸 조심하고 그것부터 사과하라.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준표는 맨날 이재명 뭐 양아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아치. 인간 쓰레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홍준표는 그러면 그런 말 하면 되고 안철수는 팩트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가 정무감각이 없다고 그런 말 하는 거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정무감각이 뭔데? 오성훈이 정무감각이 있니? 동훈이 정무감각이 있니? 껍데기? 준표 정무감각이 있니? 이준석의 정무감각이 있니? 도대체 안철수한테 요구하는 정무감각이 뭡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선동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너희만 하고 왜 안철수는 하면 안 돼? 이 쌍놈의 새끼들아.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안철수한테. 개신당에서 공격. 개들의 신당에서 공격하고. 한심한. 너희는 공격하고 이재명을 왜 안철수는 공격하면 안 되니? 이재명이 그 아가리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에 대해서 안철수가 많이 참은 거예요. 까마귀가 노는데 백로가 안 간 거예요. 안철수는 백로로 견디면 안 됩니다. 더 몇 배 강하게 공격해야 돼요. 이재명과 윤석열을 공격해야 돼요. 누워있는 거 맞잖아. 걔가 이거 하고 나서 뭐 일어난 적이 있어. 나 주고 죽었어요? 그거 죽는 거 아닙니다. 경쟁맥이라 그러잖아요. 민주당 놈들은 경쟁맥이 뭔지 경동맥인지도 뭔지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손가락에 쫙 했어. 3cm 5cm 비하는 거 무서워. 그거 동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여기나 그 여기나 무슨 상관이 있어. 다리나. 한심한 놈의 양아치 새끼들. 개신당이 더 나빠. 이놈의 새끼들. 한번 이거 하나 보고 하자. 지금 허나가 그 이준석이 이준석이 이어 뭐라 그러나? 그 영화 관심도 없는데 거기를 갖다 계속 이놈의 어그로를 끌어. 응? 그냥 사정해가지고 영화관 빌려. 그 지금까지 3천여 명 봤답니다. 벌써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걸어. 3,000명이 정도뿐이 안 봐. 그 돈은 또 이준석이가 지가 지급한 게 아니고 당비 가지고 꼬맹이들 그 돈 막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허나가 직격을 하죠. 봤는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허나가 그러죠. 텅 빈 영화관에 홀로 돈 주고 나온 거 후회한다. 조롱하는 거죠. 이런 걸 알게 이놈의 자식들아. 준석이하고. 이게 뭡니까? 이준석이란 이런 놈이. 그 새끼도 잡아넣어야 돼. 자,
지금 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연금 계획이 미비하죠. 미비한데 말입니다. 그걸 어쩌라고? 이거라도 안 하면 어쩌라고? 지금 여야 정치꾼들 사이에서 가장 연금 계획에 대해서 연금이나 보건 의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만한 사람이 없어. 그 AI도 그렇고. 그런데 안철수마저 불만이 많아요. 연금 계획. 이거 연금 계획을 할 수 없다. 이거 뭐라 그랬어? 18년 만에 연금 계획이 반쪽짜리 계획에 못 미친다. 그런데 연금 계획을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만시지탄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 정도로 뿐이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800억씩의 이자 빚이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거라도 해야 된다. 내용은 아쉽지만은 소득 대출 우리 높은 편이에요. 내는 것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소득 대출을 40%로 다시 다운시켜야 되고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해야 되고 기초퇴직 개인연금을 확대해서 국민연금으로 보완해야 되고 3대 직영연금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한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빛을 넘기지 않는 연금 개혁의 완수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나는 반대표를 던져줄 수 없었다. 하루에 800억의 빚이라도 일단 갚아나가고 8, 9년이라도 연기됐지 않느냐. 양비론 같죠? 이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철수하고 말을 해보면은 연금 개혁을 굉장히 잘 알고 이런 국회가 지금 하는 거에 반대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지금 찬성표 던진 거예요. 근데 개혁신당 애들은 뭡니까? 그 꼬맹이들 3명이 천하람, 이준석, 이주영이라는 애들이 3명 다 부결표를 던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너희들? 너 어떡하라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원하는 건 2030 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준석이라는 놈이 뭐라 그래? 연금개혁 여야 연금개혁 협의안은 가짜다, 가짜. 60대 586 정치인들의 폭탄 돌리기 정치이고 60대 586들이 지들이 사기친 거다. 지들이 많이 타고 지들 아들, 딸한테 착취를 하는 거다. 이렇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말이 안 맞나 보세요. 그런데 김재섭이라도 또 얘도 뭐 준석이하고 한 살 어린가 얘도 아이씨 이렇게 연금개혁 하려면은 2030 세대가 나중에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연금 내지 마, 새끼들아. 연금 내지 마! 그럼 될 거 아니야?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586을 주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평균 연령이 57세래,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희 그럼 57세 빨리 먹어. 그 다음에 저쪽에 국힘애들도 박수영이라는 놈이 연금개혁 특위위원장이었나봐요. 지들은 다 반대했는데, 우원식이하고 권성동이하고 박찬대가 합의했다. 그래서 자기는 반대한다. 국힘 박수영이랑 골통 새끼가 우리는 다 연금 특위위원을 사퇴하겠다. 이 등신들 아니야. 미리 사퇴해야지 이 새끼들아.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길어지네. 한동훈이가 은퇴 세대들이 지금 현재 586들이 말이야. 받을 돈을 땡겨 쓴 거야. 이건 연금 개혁이 아니고 파퓰리즘이고, 표를 계산하면은 청년들이 손해야. 표 계산해서 586들을 쓴 거야. 청년들이 손해야. 이 상놈의 새끼. 저는 이런 공무원 출신들은 연금 안 줘야 돼. 솔직히 말이야. 이 상놈의 새끼들. 그래서 나는 연금개혁 반대한다. 개혁안에 반대한다. 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만 이익이다. 이러고 있죠.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야? 유승민도 이런 소리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에 의해서 무책임한 파퓰리즘에 의한 담합이다. 무책임한 파퓰리즘에 의한 담합이다. 요것들이 뭐예요?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여러분들 2030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세 없는 복지는 후보다가 연금 개혁을 뭐 3% 쬐끔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배신자 프레임 당했잖아요. 요번엔 그거보다 더 크게 했어요. 18년 만에 18. 이 나쁜 새끼들이죠. 그럼 어떡하라고? 너희가 그동안 연금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18년 만에 했어. 근데 안 하면 어떡하라고? 비천 늘어가고, 미래 세대는 안 하, 연금개혁 안 하면 지들만 이익 보게 해달라는 건데 안 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것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 구조개혁은 해야 되죠. 3대 직영연금,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 그거 반드시 뒤엎어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공무원, 교사, 군인들을 그 전부 다 보수표예요. 보수표. 요새는 뭐 반반씩 날아간다. 그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 맞죠? 이런 안전장치, 자동 조정장치 이런 거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한 거는 전부 다 파괴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자 봅시다. 고고TV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연금을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엄청 오래 많이 냈는데도 쥐꼬리만큼 받습니다. 그게 장래 미래 보장성이죠. 받는 건 쥐꼬리야. 근데 총액에 따지면 훨씬 많이 받아. 그게 연금의 연금의 역할이죠. 자,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2030이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또 5060, 70이 인구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이 과연 노인 세대로 가니까 그들은 연금을 타니까 2030들이 그걸 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틀린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국민연금이 1200조 정도가 쌓여있다 그래요. 세계 1위랍니다. 1위. 1200조가 쌓여있는데 그 돈을 누가 냈느냐는 거예요. 1200조의 국민연금 이거 축적 자산이 우리가 낸 거예요. 대부분. 5060, 70들이 대부분 낸 거예요. 인구 구조를 보세요. 2030, 40 해봐야 5060, 70 반도 안 돼요. 그리고 2030, 40들이 연봉 수준은 과거나 아니라 다 따져도 5060, 70 연봉 수준보다 작아요. 그들이 훨씬 많이 오랜 기간에 투표한 게 1200조의 국민연금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안 타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돼. 국가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2030, 40 애들이 미래만 따지는 거야. 현재 연금을 갖다 쥐들이 얼마 안 받고 미래도 얼마 안 버. 그죠? 그리고 5060, 70이 은퇴 세대가 자꾸 가면은 쥐들이 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연금 타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5060, 70은 자기들이 낸 돈을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2030들이 부어서 타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5060, 70도 우리도 불만이야.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회보장제도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60, 70들은 열심히 부었어. 70대들은 그것도 없어 지금 빈곤화가 빠지고 있고 60대들이 대부분 김대중이가 집권하면서 연금을 내라고 막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냈죠. 저도 그때 낸 거예요. 우리는 낸 것만큼 타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0%도 안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연금을 2030, 40이 기여한 게 현재는 없어요. 그럼 미래가 2030, 40이 5060 자꾸 늙어가니까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논리인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1200조를 우리가 대부분 낸 거야. 그 다음에 1200조가 세계 1위의 그 연금 자산이 계속 굴려져요. 근데 난 그거 어떻게,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건복지부, 연금 전문가들이 2054년에 현재로 가면 고갈되고 인구 비례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8년인가 9년 늘렸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1200조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그만두고 1, 2%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3, 4%의 기준으로 해서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00조가 5%만 돼도 매년 뭐 평균 디플레이션 있고 인플레이션 있고 주식이나 채권이 자산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게 1%만 더 연금 자산을 잘 운영해서 1%만 수익이 나와도 12조입니다. 현재 가치로. 5%만 하면 60조입니다. 10%만 하면 1200조입니다. 120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5%면은 180조가 200조 가까이가 늘어요. 그런 거를 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난 2054년 가서 고갈된다는 게 좀 믿기질 않아요. 2054년까지 계속 최소한 2030 몇 년까지는 계속 연금이 2030, 40, 50, 60까지 계속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1500조, 1600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량이 2200조예요.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 근데 왜 2030들이 지금 걱정하죠? 단지 인구 비례로? 그게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연금 구조 조정을 하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데모가 나고 화염병 날라고 막 폭력 시위하고 난리 났죠. 그들이 연금을 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연금이 고갈됐고 정부 재정이 정부 예산이 막 20% 30%를 연금을 줘요. 돈이 없으니까 연금이 고갈되니까 그날 그 해 받아가지고 그 해 막 주고 그 해 받아가지고 그 해 주고 그래요. 국가 예산으로. 근데 그들이 소득 대체율을 보면 막 60% 70%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도 안 됐은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는 40%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5060 70이? 그리고 향후도 그렇게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유럽이나 그런 성장이 멈췄으니까 우리보다 연금을 갖다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국가 예산을 갖다가 세입해가 그걸 다 연금으로 줘. 20% 30%를 국가 재정에 빵꾸나죠. 부채만 늘어. 그럼 우리가 그 지금 50년 후죠. 30년 후죠. 2054년이 1차 고갈이고 요번에 연금으로 8년 고갈되면 2060 몇 년이니까. 그죠? 왜 그때를 지금을 계산하죠? 왜 그때를 지금을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그건 맞죠. 그런데 이게 왜 2030한테만 우리가 특혜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면은 뭐 5천만 원 더 내고 그래 연금 보험료를 5천만 원 더 내고 수급을 2천만 원 더 받는다. 어떤 데는 2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는다. 그게 어떻게 2030이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갖다가 착취하는 거죠. 그건 간단합니다. 내지마 너희들. 이런 거를 일단은 모수계획이라도 해서 8년이라도 연장시켰어. 13% 43%로 갔어. 그럼 하나하나 해야죠. 이거마저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래가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래 안철수 같은 경우가 불만이고 반쪽짜리 연금계획이지만 찬성표 던지는 게 맞아요. 또 계획하면 돼. 안철수가 대통령 돼. 차라리. 응? 근데 정치권들이 보면은 한동훈 이놈의 새끼가 연금을 뭘 알아?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요런 따가리들이 2030의 미래 자산을 착취한다. 파퓰리즘이다. 5060 70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5060 70이 청년 부담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연금 받는 거 아닙니다. 향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2030 애들이 30대라 합시다. 2054년이면은 20년 후야. 이놈도 그때쯤 가면은 연금을 막 탈나이가 돼. 그죠? 그럼 너희 넣지 마. 넣지 말라고. 넣지 말고 지금 70대 이상 빈곤층같이 그렇게 살아, 이 새끼들아. 이게 정치라는 것도 완벽한 정치 계획이란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꾼들이 대선을 앞두고 2030 표를 위해서 파퓰리즘에다 미래세대 착취다. 586이 어쩌고 저쩐다.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이준석 그놈의 새끼는 원래 그래 쌈마이 새끼고 2030 표 남자들 일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유승민은 여기서 왜 반대를 해? 한동훈이 네가 뭘 한다고 이 자식아. 이놈이 지난 총선에서 586 청산 2조 심판해가지고 쫄딱 망한 새끼가
그러면은 결론 내드립니다. 이때까지 연금을 갖다 지속적으로 분 586들과 그 60대예요. 50대, 60대들은 70대들은 현재 70대 초반까지는 뭐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 그들은 뭐 자기들이 낸 연금 받아먹는데 2030들은 너희가 뭐야? 너희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은. 너희는 적게 내고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꾼들이, 쌈바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은, 안철수가 맞아요. 불만이지만, 연금 계획이 아니지만은, 18년 만에 계획을 받아들인다. 해야 된다. 차후에 3대 직영연금이라는 거잖아. 구조계획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딴지만 걸어? 아니, 2030 이 나라 중심입니까? 그리고 미래가 2030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2030 이 녀석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얼마나 싼마인지. 이런 걸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506070과 2030을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이 유승민이나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좀 이준석 유의 정치를 배워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